네, 시장의 이슈들에 대해서 깊은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지만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는 여전합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타코 트레이딩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볼게요.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미국 법원에서도 좀 노이즈가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랬다가 또 항공서보원에서는 일단 해도 된다. 거기다가 또 EU에 대한 관세에다 처리했죠. 또 철강 관세 올린다 그랬죠. 피로도가 심한데 시장은 이제 좀 내성이 생긴 건가요? 전처럼 반응을 안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관세를 발표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50% 부과하겠다. 그리고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1+1, 50%까지 나가겠다. 그리고 애플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당일만 하락했을 뿐 다음 날은 곧바로 회복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발언은 진짜 관세를 발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역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기술로다가 시장이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무역 협상과 관련된 협상 테이블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주시장에서도 그 불확실성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안정이 되고 또 그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도 현재 떨어졌기 때문에 주시장에 위협 가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나고 보면 4월의 변동성이 가장 극강이었고요. 네. 그죠? 이후에는 안정되는 모양새인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선 트럼프의 변덕 때문에 소위 관련해서 타코라는 단어와 타코 트레이딩 저는 무슨 음식 이름 같기도 한데 무슨 약자고 무슨 의미입니까? 네. 네, 최근 미국에서는 타코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식 투자가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부분이 미마돼서 인사 개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타코라는 것은 멕시코 음식 같이 보이지만 네. 이것보다는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다는 그 약자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공포감을 조성을 하긴 하겠지만 이내 꼬리를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치킨스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도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으름장을 놨는데요. 그러면은 국제시장에서 국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요. 주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트럼프는 이내 정책을 다시 수정하는 일을 거의 반복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식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 발언을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주식을 사가지고 관세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때 주식을 좀 올라갈 때 그때 파는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겁쟁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세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샀다가 다시 오르면 좀 팔고 그런 걸 이제 반복하는 게 소위 타코 트레이딩일 텐데 앞으로도 관세 이슈는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런 전략이 그러면 당분간 좀 계속 먹힐까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가 흘렀는데요. 관세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 이걸 수정한 것이 무려 50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집권 초에는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도 악화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된다면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S&P 500의 공포 지수 같은 거,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18.57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역투자 전략을 많이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도 영화나 아이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든지 세부 내용이 전혀 발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코 트레이딩 스타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한번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무효하는 듯한 발언을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되게 환호했거든요. 아, 이제 트럼프 끝났구나라는데 그게 아닌 게 바로 이제 증명이 되면서 항소법원에서 일단 따져볼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1대1로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좀 이런 거 다 끝나고 하고 싶어 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겠어요? 결국 또 트럼프 테이블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인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장기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쓰고 있고요. EU 네. 같은 경우에도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을 경우에 바로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품목별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관세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금리가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 25%가 이제 무산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히 좋지만 이번 조치에서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부품과 관련된 25% 관세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이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원보다 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안 된다면 통상 확대법 232조 그리고 통상법 301조에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법원보다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계속 상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미국의 행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조금 시간을 벌었는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할까요? 정부 효율화부라는 걸 만들고 그죠? 정말 뭐 칼을 휘두르면서 뭐 공무원들이나 인력 굉장히 많이 감축했다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줄어드는 건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면 또 테슬라에는 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의 특별 정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연간 근무 일수가 1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퇴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칼을 휘둘러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장관, 각 부처들 그리고 공무원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강한 밀어붙이는 성향의 스타일상 트럼프나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충성파들로 끼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의 소득세 감세 항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이 아무래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떠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래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간형 로봇이 활약하는 로보틱스에 좀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요.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상당한 비장의 카드로 보면서 여기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교통 정체가 상당히 심한 지역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공공도로를 달리는 실제 운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이미 완성이 됐는데요. 레벨 4라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로에서 실제 주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도 이런 시험을 하긴 했었는데 상당한 그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1주차에는 6월 말부터 10대를 시작해서 매주 수십 대씩, 나중에는 1000대 자동차까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로보틱스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시 무역 협상 얘기로 돌아오면 핵심은 이제 미중 간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건인데 지금 일단 유예를 해놓은 상태고 또 좀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결국 뭐 히토리 이런 것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또 갈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방과 미국의 수출 규제 완화, 그리고 철강 관세를 비롯해서 많은 관세들 철폐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미국이 들어주지 않자 희귀금속이라든지 히토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군사효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보증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해 같은 경우에 AI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다른 나라도 쓸 수 없게 규제를 강화하자 이제는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안티몬과 관련해서 민간 수출까지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협상장에서 했던가 봅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간의 실무 협상에서는 타결이 좀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정상 간의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현재 중국 간에는 권력 투쟁이 심각해서 시진핑이 이와 관련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권력을 실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전화 통화가 되질 않고 탑다운식 결정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불협화음, 갈등 문제는 계속 불거지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가 중국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소위 제조 부흥을 위한 2025 계획이 있었는데요.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2025년이 됐어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중국은 새로운 아젠다를 좀 내세워야 될 거잖아요. 어떤 그림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내년부터 12차 5개년 계획이고요. 중국 제조 2025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민간 경제 촉진, 그리고 소비 확대, 첨단 산업 자리 변화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비슷한 명칭은 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존에서 견제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자립자가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신흥산업이라는 것은 민간 우주 개발 문제, 또 드론, 가상현실, 스마트홈과 관련된 투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미래산업이라는 것은 바이오, 양자기술, 6G 통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폰, PC, 로봇을 AI로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말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 후에 중국은 내년 전인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중국의 미래 집중산업, 또 미국의 핵심 산업, 그게 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성장이 있고 오르는 주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또 미국하고의 견제도 그렇지만 결국은 내수 소비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오래된 것을 새 걸로 바꾼다 이런 이관신으로 반도체도 좀 오르고 했는데 생각만큼 중국 소비가 또 막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또 감지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중국은 앞으로 5년간 내수 소비 자극을 위해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쏟아붓을 예정인데요. 디지털 가전이라든지 8개 가전용 그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는 문제,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교체식 보조금 정책은 계속 유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올려주고요. 의료비 지출 좀 늘려주고 유아 보조금이라든지 노인들과 어린애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내구재 소비가 전체 가계 소비의 1%밖에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나오긴 하겠지만 공급 과잉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시장도 양극화 현상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미중 간의 협상들, 관세 정책, 또 중국의 산업 이야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